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조선 주주님들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12%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목요일장에 마감을 좀 해줬었는데, 우리가 대한조선 지금 이 상장했었던 시가 얼마죠 여러분들? 89,100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의 지금 지지를 연출하지 못한 채로 살짝 흘러내린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조선 상승을 했던 것을 거의 다 반납하는 구간에서 차트를 어떻게 보시면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중간에 한번 상승을 해주나 싶었었던 양봉이 하나 출현을 해줬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유지되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대한조선 어떻게 다뤄봐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상한가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개인분들한테 노출을 시켜드려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다시피 대한조선이 거래대금을 엄청나게 발생을 시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많이 잊혀지고 있는 과정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상한가라고 적어주시면요,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 왜 이렇게 댓글이 많아 하면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무섭게 다시 한번 유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댓글에 상한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대한조선이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었던 이틀 동안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터져 나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은, 나머지 조선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급락이 연출되거나 조정을 심하게 받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한조선과 하나오션만이 급락이 좀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수상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냐면은,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다음날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세력의 의도적인 털기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짚어드리는 거는, 법 개정이 되면은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대한조선과 어떤 거요? 하나오션만 밀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개미를 털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두 종목 다 개인분들이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시장의 주도주 관심주였기 때문이죠. 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분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야금야금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삼성중공업이 됐든 아니면 HD한국조선해양이 됐든 이런 종목들이 오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다고 칠 수 있는데,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HJ중공업은 진짜로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됐어도 진작에 연출이 됐어야 되는 HJ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단기 과열까지 걸려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개인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종목인 하나오션과 대한조선만이 이렇게 급락이 좀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승한 이후로 조정을 주고 있는 파동 자체가 지금 두 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준봉이 섰던 날이 있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기준봉이 섰던 캔들의 절반 이하까지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스가 모자 쓴 한미정상,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찾을까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25일에 어떤 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런 호재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세 조선업 전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방미 기간이 짧고 양국 간 해결해야 할 협상 의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정상이 하나오션이 미국에서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동행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면서 필리조선소 방문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5일이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쇠빙선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이 먼저 치고 올라가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고 올라가서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게 그 수급이 이탈되면서 HJ중공업이 됐든 아니면은 대한조선이 됐든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자그마한 종목들한테 수급이 흩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쾌속 순항이라고 하면서 2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었을 텐데,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부분을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가 고부가가치 선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선가 물량, 중선가 물량, 고선가 물량 안 가리고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조선소들 같은 경우엔 저선가 안 받고 중선가 안 받고 고부가가치 선박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고 있는 대한조선에 이런 전략이 먹혀들면서 지금 영업이익이 84.4% 정도 증가한 수치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조선 지금 재무상으로는 사실상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에서, 대한조선은 이 조선 말고도 또 어떤 테마에 지금 편승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신규 상장 테마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규 상장주라는 것 자체가 사이클이 돌면서 한번 올라가는 시즌이 있다라고 말씀을 짚어드리는 건데, 이때도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상장했었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 이 프로티나, 바로 직전에 상장했었던 프로티나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잘 올라가나 싶더니만 이 목요일장에서 이렇게 음봉 마감을 하면서 조정을 좀 심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RB라는 종목이 있고 유로핏, 도이시스, 사이닉 솔루션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이 사이닉 솔루션도 올라갔을 때 어떤 것이 배경이 돼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반도체 종목은 좋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이닉 솔루션도 시원한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전에 상장됐던 게 바로 UNI다라는 말씀이고요. UNAI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 수혜주로 해서 AI 종목들이 좀 핫했던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이 UNAI와 사이닉 솔루션이 상장된 시기가 비슷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한번 신규 상장 사이클이 돌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상장주 중에서 계속 몇 달 동안, 2달, 3달 동안 올라가는 거는 정말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에서 수익을 준다라고 하면 먹고 도망가야 되는 방식으로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타점 정확하게 챙겨 가셔야겠다라고 대한조선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바글로벌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상장한 이후로, 자, 보시다시피 5월 22일날 상장한 이후로 8월 8일까지 올라갔다 보니까 거의 대략적으로 한 2달, 3달 정도를 상승 추세가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도 어디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까? 화장품이라는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무섭게 나와줬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테마의 지속성으로 따졌을 때는 트리플 S급까지는 아니어도 SS급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화장품 종목들이 그렇게까지 좋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로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요게 지금 논란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게 K-뷰티와 K-푸드에 대해서 이슈가 터져 나왔던 상황이죠. 자, 이렇게 테마의 지속성, 뭔가 계속 나올 만한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당연하게도 대한조선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조선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조선 쪽으로 해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이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성된 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팀이 지금 휴가철, 조선업 휴가철이다 보니까 중순부터는 아무래도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테마가 한번 돌 거다라는 기대 하에 이렇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살펴봐 주셔야 되냐면은, 조선 쪽으로 해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의 태스크포스가 일하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다음 주에는 상승 흐름이 한번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특징적인 건 뭐냐면, STX 엔진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좀 무섭게 연출이 됐었는데, 이게 조선 기자재 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조선이라는 업종 자체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던 게 뭡니까?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치고 올라가면서, 그 다음번에 HJ중공업이 됐든 이런 중소형주들이 먼저 난립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바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도 매집주로 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57% 정도 수익권인데, 이 부분 좀 이따 뒷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매집주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바이오 쪽 매집주를 하나 가져가셔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후속주도 당연히 준비를 해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장하면서부터 굉장히 이제 주목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조선 자체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인데 에코프로 머티의 사례에서 과거에 보시면요, 이게 진짜로 대박주가 탄생을 했었죠. 자, 에코프로 머티 제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영상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드린 이후로 조금씩은 수익 구간에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지금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무섭게 들어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딱히 팔고 있진 않은 상황인데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1년선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과정에서 앞전에 있었던 이런 구간의 저항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구간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의 저항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례 지금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상황인데 2차 전지 자체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재 시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 신규 상장하면서부터 무섭게 상승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42,000원, 43,000원 부근에서부터 얼마까지 24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5배에서 6배 가까이 상승 이름이 나왔었던 정말 미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근데 에코프로 머티 자체도 처음에 상승을 하다가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연속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조선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는 흐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틀이 됐든 하루가 됐든 걸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음봉을 잡아먹는 확실한 발목 구간이 나와줘야지만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상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때 당시에 2차 전지가 힘이 여전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힘이 셌었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되는데, 논란이 굉장히 되면서 에코프로라는 네임밸류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조선 쪽 업종들이 계속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대한조선도 충분하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타점을 잘 잡아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1분 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던 거냐면, 상한가 갔던 날에 이날이 굉장히 강력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분봉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끌어가면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바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돌파 타점으로 한번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구간에서 바로 1시 5분에 8월 5일에 한번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다라는 말씀인데, 자, 8월 5일에 대한조선을 얼마 부근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죠. 89,300원 구간에서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실시간 대응 링크까지 이렇게 보내드렸었다라는 말씀이고, 그 뒤로 매도 타점 안내는 어디서 드렸습니까? 8월 7일에 오후 2시 2분에 좀 보내드렸다는 말씀인데, 8월 7일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척 하다가 페이크를 주고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이게 8월 7일에 2시 2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매도 안내 드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도할 만한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서 매도한 이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줄줄줄줄 하락이 나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접근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급락을 좀 피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에 대해서 받아보시면서 실시간 대응방 링크 통해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이렇게 대형 타점 보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대상으로만 100%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100% 무료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여기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좀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요, 기존의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들 합쳐지면서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이 참여해보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나오게 되실 텐데,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전화번호가 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링크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의라고 해서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 대한이라고 적어서 여러분들이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매집주도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주까지 같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 매집이라고 적어서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 STX 엔진 같은 경우에 네가 언제 추천했다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이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데 한화 측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돌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W자 패턴을 찍는 이 발목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이 음봉 모양을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한 영상입니까? 7월 28일, 이게 하단에 보이실 텐데 7월 28일 날 촬영했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음봉이 중간에 하나 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7월 28일 날 촬영했던 이 차트의 모양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척 두 번 해놓고 음봉 준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구간에서 STX 엔진을 안내를 드렸다는 말씀이고, 이 차트의 모양과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말씀인데, 이 차트의 모양과 이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뒤로 어떤 식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5일선을 타고 가면서 무섭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다음번 후속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바이오에 속한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주목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분위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뭐다? 바이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펩트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가 이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도 속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주로 해서 이 종목을 가져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2,700억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몰캡 종목이어서 시원시원하게 팡팡 튀어줄 수가 있다라고 앞전에도 증명이 됐었다라는 말씀인데,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자면은 우리가 어떤 구간까지의 매물을 다 테스트를 해놨다, 바로 이런 구간까지의 매물을 지금 찔러놓고 외봉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선 부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를 한번 맞춰놨기 때문에 이 다음번 저항인 이런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대략적으로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110% 정도 수익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간다라고 했을 때도 60% 정도 수익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매집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STX 엔진처럼 올라가고 나면은 공개를 할 겁니다.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 거리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하고 연락드려서 대응 타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조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 대한조선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하나오션의 차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하나오션이 처음에 상승을 했었던 이런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어떤 걸 얘기했었습니까? 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K조선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냈었는데,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임하자마자부터 배를 얘기하고 있지라고 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일반적인 배가 아니라 군함이라는 게 지금은 다 드러나 있다는 말씀이죠. 왜 군함을 준비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국 입장에서는 중화를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거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00년짜리 대계획에서 100년 대계라고 부르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중국이라고 해서 이걸 1대1로라고 하는데, 사실상 중국이 내륙으로 뻗어나가는 건 뭐 그렇다 쳐도 해양으로 뻗어나가기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쪽에 동남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남중국해로 나가는 상황에서는 계속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러시아가 이제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이 원래는 중국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이후로 안 돌려주고 있다는 상황에서 지금은 북한 거를 이렇게 한국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미묘하다 보니까 이걸 언제든지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중국이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나가는 게 가장 좋은데, 여기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 또 하필이면 뭐까지 있어요? TSMC까지 있다 보니까 이걸 좌시할 수 없는 데가 어디에?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견제를 하려고 드는 거냐면, 지금 중국이 미국 GDP의 70%까지 따라잡았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방관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럼 견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해군력이, 군사력이 바탕이 되어야지만이 견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해군력, 사실상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미국이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이게 거대한 배인데 여기서 전투기가 나가서 싸우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급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배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항공모함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호위하는 함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함정의 숫자가 누구한테 밀려버리고 있다? 중국한테 밀려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이 함정을 건조하고 싶은 거고, 이거를 혼자 할 수 있는 근육 자체가 다 빠져버렸던 상황에서 누구한테 지금 동맹을 요청을 한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부각이 되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오션을 비롯한 대형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위에서 버티고 있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수급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한조선이라든지 HJ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엔 신규 상장 테마까지 같이 겹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프로티나가 먼저 반응이 살짝 나온 상황에서 충분히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다가 갑작스럽게 돌려주는 흐름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한가를 일단 들어갔었던 대한조선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충분히 시장에서 이슈와 수급을 끌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장했던 구간에 시초가를 이탈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좀 수급이 기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도 잘 잡을 수 있어야 되고 매도 타점도 잘 잡아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2733-846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타점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알고 계신가요? 이 신성델타테크가 정말로 18배가 올라가 미친 대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초전도체로 인해서 이렇게 두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신성델타테크가 이 구간에서 이 2월 21일 2024년의 2월 21일의 역사적인 날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윗꼬리 음봉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버렸어요. 이때가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바로 전날에 2월 20일 날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종가가 29.95% 상한가로 닫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날도 보시다시피 24%까지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냐면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로 끝났습니까? 17%로 끝난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만약에 내가 이 고점에서 샀다라고 하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분봉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무섭게 상승세가 나오더니만 옆으로 쭉 횡보하는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면서 시가도 이탈하면서 하방 VI도 연속으로 맞아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급락이 연출되는 걸 딱 처음에 지켜보면서 이 구간에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면요, 영상 찍는 데만 30분,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데 30분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이 게재되는 거는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오픈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던지세요라고 찍었는데 여기서 딱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상을 확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의 끝자락에서 팔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대한조선을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엔 더욱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때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었던 대한조선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타점으로 안내드리겠다는 말씀이고, 영상도 꾸준히 계속 찍어드리고 있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추가적으로 태스크포스가 계속 이라는 내용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영상을 빠르게 촬영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